그리고 손전등을 켜고 싶을 때는 이렇게 쭉 길게 당기면 손전등이 켜집니다. 그리고 다시 길게 하면은 손전등이 갤럭시 꺼지고요. S23 울트라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삼성닷컴에서 라벤더 색상으로 사전 예약을 했고요. 1TB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보호 필름, 스크린 프로텍터라고 불리는 이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안 쓰는 게 좋다 여러 의견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 휴대폰을 사면 붙이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보호 필름을 붙였고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를 100% 밝게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를 씌웠기 때문에 아무리 품질이 좋은 보호 필름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화질 저하가 미세하게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흠집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보호 측면에서 보호 필름을 무조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쓱 붙여주고 시작을 할 거고요. 제가 요즘 맥세이프 기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에서도 이렇게 딱 붙여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고정도 되기 때문에 차에서 스마트폰을 어디 놔둘지 고민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세이프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투명 맥세이프라서 라벤더 색상이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설정을 해줄 건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초기 설정을 함께 하시죠. 지금 간단하게 설치한 상태입니다. S23 시리즈를 사고 설정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과 플러스 울트라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휴대폰을 넘기다 보면 구글 탭이 나옵니다. 굳이 이 탭이 휴대폰을 사용할 때 거슬리겠다 하면은 이렇게 꾹 눌러서 좌측으로 스와이프 한 다음에 비활성화를 하면은 이제 구글 탭이 뜨지 않습니다. 거슬리는 부분을 하나씩 없애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탭을 내리면은 밝기 창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준 다음에 점 3개를 클릭하시고요. 빠른 설정창 구성에 갑니다. 밝기 제어에서 항상 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한 번만 내려도 이렇게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카메라 설정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줄이 끄여 있는데요. 구등분해서 중앙 초점을 잘 맞추고 수평 수직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톱니바퀴 누르시고 수직 수평 안내선을 비활성화 하시면은 이렇게 구등분된 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평을 맞출 때 이게 있으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 주겠습니다. 다음은 장면별 최적 촬영을 보시면은 어두운 장면은 밝게, 야간 사진에서 자동으로 야간 모드를 설정하고 음식은 더 맛있게, 풍경은 조금 더 생생하게 장면별로 최적 촬영을 해주는 겁니다. 특히 야간 사진 찍을 때 이게 켜져 있으면은 사진들이 조금 밝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켜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외에는 동영상 손떨림 보정이나 AF 기능을 활성화해서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카메라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누르시면은 이번에 S23 시리즈에서 2억 화소가 탑재되었는데 2억 화소 사진을 찍으려면 상단에서 이렇게 200메가픽셀의 사진을 눌러주셔야 2억 화소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2억 화소로 설정하게 되면 용량이 조금 더 커진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의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필요할 때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3대4 비율로 설정을 하고요. 동영상은 HD부터 8K 30프레임까지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질이 8K로 갈수록 용량을 많이 잡아먹겠죠. 나는 용량은 굳이 필요 없다 하시면은 FHD 60프레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을 자주 찍다 보니까 그리고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4K 60프레임 정도로 설정을 해둡니다. 이렇게 되면 용량을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저는 1TB 모델을 구매했기 때문에 4K 60프레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서는 간단하게 이 정도 설정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셔서 소리 및 진동에 들어가시면요. 벨소리와 알림소리는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시스템 소리에서 충전할 때 소리가 난다거나 키보드 타이핑할 때 소리가 난다거나 다이얼을 누를 때 소리가 난다거나 이것은 취향에 따라서 켜고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 소리들이 괜찮아서 저는 다 활성화를 해둘 거고요. 진동의 세기도 여러분들이 약하다 싶으시면 최고조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나는 굳이 센 건 싫다 하시면 진동 세기를 낮춰주시면 됩니다. 전화나 알림, 상황에 따라서 각각 설정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거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음질 및 음향 효과에서 돌비 애트모스를 켜면 스피커의 품질이 더 좋아지겠죠. 게임용 돌비 애트모스를 켜면 게임할 때 스피커 성능이 더욱더 좋아집니다. 이퀄라이저도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림에 들어가시면 잠금 화면 알림이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해 주시면 잠금 화면에서 알림 내용을 숨길지 표시할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Always on Display, 휴대폰이 비활성화할 때 바탕화면에 이것을 보이게 할지 안 보이게 할지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앱 알림도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플만 알림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것은 이렇게 비활성화하고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내가 자주 쓰는 어플은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당근 거래를 종종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팝업 스타일도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내용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보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간략히 보기를 하시면 간단하게 알림을 나타내 줍니다. 엣지 라이트닝 스타일은 이렇게 테두리에 엣지 라이트닝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라데이션이 참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문자가 왔을 때 테두리에 불빛으로 알려주는 거, 저는 활성화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을 한 번씩 깬 적도 있을 건데요. 재난 문자에서 모든 알림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좀 쓸데없는 알림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활성화, 비활성화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안전 재난 문자가 오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활성화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시면요. 밝기 최적화를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밝기가 설정됩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밝기 최적화를 해제하고 저는 이 정도로 제가 원하는 상황으로 밝기를 설정할 수 있게 쓰겠습니다.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모드 하면은 이렇게 밝게 되고요. 다크 모드 하면 까만 화면으로 휴대폰이 설정됩니다. 다크 모드를 하면 OLED 디스플레이 소자들이 까만 화면일 때는 죽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수명이 오래 갑니다. 쉽게 말해서 버닝 현상이 덜 일어나게 되죠. 버닝 현상을 늦춰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디스플레이 수명을 아끼기 위해서 항상 다크 모드를 합니다. 밝기도 한 50% 정도만 해두는 게 디스플레이 수명에는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글자 크기 같은 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화면의 해상도도 S23 울트라는 WQHD까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자동 꺼짐 시간도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꺼진다 싶으시면 30초 1분을 2분으로 늘릴 수도 있고 저는 5분 정도로 합니다. 화면을 켜두고 이것저것 하는 경우가 많아서 빨리 꺼지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에선 최적화하면 120Hz 주사율로 화면을 더 부드럽게 쓸 수 있습니다. 이번 S23 시리즈에서 전성비가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120Hz로 사용하세요. 일반으로 놓고 사용하면 화면이 끊기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최적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중요한 엣지 패널인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우측의 엣지 패널을 이렇게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나 싶겠지만 자주 쓰는 기능들을 저는 이렇게 우측에 맨 앞에 꺼내 놓습니다. 계좌번호 같은 거 받아서 사각형으로 부분 캡처를 한 다음에 화면 상단에 띄워 놓고요. 은행 어플로 저는 송금을 하기도 합니다. 보시면 패널에서 내가 자주 쓰는 것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 셀렉트와 어플리케이션 요 두 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필요하겠다 싶으신 거 있으시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음악 어플 정도는 해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꺼내 쓸 수 있다. 내비게이션 바도 스와이프 제스처를 하면 아이폰처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상황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둘 거고요. 보호 필름을 두꺼운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터치 민감도를 켜두시면 터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화면이나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보고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도 예쁜 테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료 결제를 하지 않고 무료 테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받으셔서 적용을 해주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바탕화면이 이렇게 예쁘게 적용이 되니까 필요에 따라서 한번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홈 화면에 들어오셔서 홈 화면의 배열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내가 조금 더 편하겠다 싶은 걸로 하면 되고요. 저는 5대5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 화면을 쓸어내려서 알림창을 열기를 활성화해 주시면 현재 상태에서도 홈 화면을 이렇게 쓸어내려서 알림창을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비활성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내리면은 알림이 뜨지 않고 어플 화면이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잠금 화면도 여러분들이 화면 잠금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지 얼굴, 지문 2개 다 쓰겠다 하면 등록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다 해두는 게 좋습니다. 보안에 민감하신 분이면 정말 필요한 것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시면은 측면 버튼을 누르시면 측면 버튼을 2번 눌렀을 때 지금 카메라 빠른 실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은 카메라가 바로 실행되죠. 저는 카메라로 하는 것보다는 어플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쓰는 손전등 같은 거를 등록하게 되면은 2번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손전등이 켜집니다. 다시 2번을 누르면 꺼지게 되죠. 켜고 끄고 그리고 길게 눌렀을 때 빅스비를 호출할 것이냐 전원을 끌 것이냐 저는 이렇게 전원 끄기 메뉴 뜨는 게 편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이렇게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거 설정해 주세요. 측면 버튼 설정해 두시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션 및 제스처에 들어가셔서 2번 눌러 화면 켜기 끄기를 활성화하면 이렇게 켜고 끄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 조작 모드도 생각보다 편리한데요. 이렇게 활성화하고 화면 하단의 가장자리 가운데 아래로 밀어버리면 한 손 조작 모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이죠. S23 울트라는 6.8인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한 손으로 올라가기가 어렵단 말이죠. 메시지를 보내기 편리하고 어플 모두가 클릭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다시 이렇게 바탕화면 눌러주시면 돌아오니까 한 손 조작 모드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스처보다 저는 버튼이 편해서 홈 버튼 2번 누르면 이렇게 한 손 조작 모드 다시 바탕화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필요 없겠다 싶으시면 꺼두시면 됩니다. 화면 녹화 자주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화질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용량 많이 먹는 게 싫다 하시면 낮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높게 설정하면 FHD급으로 동영상이 저장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영상을 자주 녹화하다 보니까 FHD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플레이스토어에서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치면 어플이 다운받아지는데요. 이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저는 지금 설정이 다 되어 있는데 각각 조작법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설정한 상태에서 옆으로 끌어버리면 뒤로 가기가 되고요. 그리고 손전등을 켜고 싶을 때는 이렇게 쭉 길게 당기면 손전등이 켜집니다. 그리고 다시 길게 하면은 손전등이 꺼지고요. 스크린샷도 이렇게 쓸어내는 방식이 있고 음량 버튼과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원핸드 오퍼레이션에서 스크린샷도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대각선으로 올려주면 스크린샷이 됩니다. 원핸드 오퍼레이션 이게 정말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설치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긴 제스처를 하면 길게 당겼을 때 이렇게 한 손 조작 모드나 다른 설정들을 할 수 있으니까 짧게 길게 뭐 이런 식으로 다 되니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치 인식 영역을 이렇게 최대로 해주면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가 있고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정도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휴대폰 받으셔서 불량 체크 같은 것도 해야 될 텐데요. 전화번호 누르고 별샵 0 별샵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항목들이 뜹니다. 불량 화소 같은 것을 체크할 때는 레드 소자, 그린 여기에서 불량 화소가 있는지 혹시 검은 점 같은 건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터치 영역도 이렇게 쭉 쓸어내려서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최초에는 한 번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불량 나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요. 그래도 혹시나 불량이 나면 안 되니까 S펜도 잘 되는지 확인해 주셔야겠죠. 마찬가지로 아까 터치했던 것처럼 쭉 내려주셔서 혹시 작동이 안 되는 곳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일을 하고 와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동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대체적으로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보다는 간단한 설정들 위주로 알려드렸는데요. 저도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초기 설정을 하셔서 S23 시리즈 유용하게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